남자친구를 찾아온 예니코르과 엄마 역할의 씹던 껌.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굉장히 트렌디하죠. 전지현 배우. 정말 아름다우시잖아요. 그 작품들. 그들의 정체가 누구인지 알 턱 없는 미술관장은 그저 잘 보이기 위해 개인 소장품을 씹던 껌에게 보여주고, 그 사이 정체불명의 두 남자 뽀빠이와 잠파노가 세팅한 장비를 어느새 작업복으로 갈아입은 예니콜이 착용합니다. 이정재. 이때가 김태환 배우가 완전 뜨기 전이어가지고 뭐 분량을 늘렸다 막 그런 얘기가 있고. 근데 이게 진짜 오늘 작품 선정이 재밌는 게 지금 도둑들은 거의 한 커트도 움직임이 없는 장면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엄청 카트도 씹던 껌이 능청스런 연기를 펼치며 빠져나간 뒤 어머니 3분 안에 끝내자. 예니콜은 3분 안에 목표물을 성공적으로 탈취하죠. 장무라비에게 물건을 넘긴 후 그들은 뽀빠이의 전 파트너인 마카오박의 제안을 듣게 됩니다. 왜들 그려? 다음 작품이 엄청 큰 건데. 뽀빠이가 얘기 안 했어? 마카오박이 오다 내린 거. 다들 잘들 다녀오세요. 나 지난번에 개꿈 하나 꿨는데 외국 나오면 죽는다네, 점장이가. 점쟁이 말대로라면 내가 결혼 3번 했겠냐? 같이 가자. 내가 꿈 찰 테니까. 진짜? 좋아, 그럼. 꿈 가요. 한편 그들이 홍콩으로 넘어가기 전 마카오박이 초대하지 않은 또 다른 전 파트너 가석방으로 출소한 펩시까지 가세하는데요. 안 가니? 저 아세요? 출소한 여자 중에 제일 예뻤을 거예요. 태연이. 너무 차 끌고 했으니까 알지. 뽀빠이는 펩시를 격하게 환영하고 고생했어. 마침내 그들은 홍콩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작전을 함께할 현지 팀원들과 만나죠. 괜히 잡는 거지. 여기 모인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훌륭한 전문가들입니다. 그들이 훔치려는 다이아몬드. 수천만 불의 값어치를 지닌 다이아몬드. 태양의 눈물을 훔쳐 웨이홍이라는 깽단 두목에게 팔 계획이죠. There are two slaves. 유력한 증인의 등장, 그리고 그녀의 확실한 The 정보. door secure with a magnetic field. Tiffany had her heart surgery 4 years ago and had a pacemaker put 다시 in. 보고 예수정 And 배우님 is sick with the security system in her room, so no one gets in but her. 최고 키시죠? 맞아요. 그 최시라님 동생분. Step sister. 하지만 그들 사이에서 누군가는 정체를 숨기고 있고 누군가는 동상이몽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 좋아. 본격적인 작전의 시작. 일본인 부부로 위장한 씹던 검과 채는 다이아몬드의 주인인 티파니를 VIP실에 잡아두는 역할을 하고, 또 다른 VIP로 위장한 앤드류가 식사를 배달하는 동안 무기를 반입해 경비실을 장악할 계획. 그 사이 티파니의 방으로 들어갈 수 있는 카드키를 예니콜이 미인계로 획득하려 해보지만 아 이거 너무 웃겼어. 제가 미인계는 어쩐지 잠파노가 써야 될 상황. 어쨌든 총지배인의 취향 덕에 손쉽게 카드키를 복제하는 데 성공하고, 자, 레디, 액션! 예니콜이 보안이 취약한 호텔 외벽을 타고 먼저 방에 진입합니다. 저거 다 직접 했다고. 요 씬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최동원 감독님의 영화들이 보면 우리나라 액션 영화들, 오락물들에서 한계점이 느껴졌던 점들이 해소되는 거를 만드셨던 거예요. 어색하지 않고. 이거 1번 줄 좀 땡기는 것 같은데 좀 풀러봐. 오케이 1번 줄. 그렇게 들어온 금고털이 전문 펩시와 줄리가 10분 이내에 2개의 금고를 털어야 합니다. 한편 마카오박은 호텔의 블랙리스트로 찍혀 외부에서 지시만 내려야 되는 상황. 그렇게 작전이 흘러가는 도중 첸과 씹던 껌은 서로에게 사랑을 느끼게 되고, 우리 어렸을 때 홍콩 영화에서 너무 많이 봤던 네. 반가웠어. 임다라 배우님. 임다라 배우. 여지. 그런데 첸의 목표는 다이아몬드가 아닌 티파니의 현금이었습니다. 씹던 껌 역시 그의 계획에 동참하죠. 이 사실을 모르는 나머지 일행은 티파니 방의 금고 2개를 모두 열지만
역시나 다이아몬드가 들어있었다면 싱거울 일. 뭐야? 뭐야? 마카오바 이거 뭐야? 한편 정전이 되어 모두가 정신없었던 경비실 안에는 음식 배달을 하다 갇혀버린 한 노인이 있는데요. 이 장면 되게 좋았어. 그의 손이 안전금고로 향합니다. 맞습니다. 그는 노인으로 위장한 마카오 박이었던 것. 다이아는 잊어주세요. 웨이홍은 저 혼자만 만나겠습니다. 여기서 나가야 돼. 다이아가 여긴데 왜 나가? 모르겠니? 홍콩에서 만난 그 여자 마카오박이 고용한 배우야. 그제야 그들은 그곳에서 탈출을 시도하는데요. 중국어를 못하는 예니콜은 잠파노의 도움으로 무사히 탈출하고 경찰의 추격을 무사히 따돌린 거라 생각했던 첸과 씹던 껌은 야, 너지. 다시 때려. 다시 때려. 아니, 흔들릴 때 너무. 아니에요. 내가 꿈을 잘못 꿨어요. 끝내 현장에서 사망하고 말죠. 저 사람도 이거 기다려서 찍으신 컷인가요, 저거? 그렇죠. 어디다? 사실 제가 오후에 찍은 거예요. 아, 진짜? 못 기다리고 저는. 검거되어 펩시가 탄 호송차에서도 앤드류와 뽀빠이로 인해 한바탕 난리가 벌어지고 차량이 물에 빠지기 직전 앤드류와 뽀빠이는 무사히 탈출하는 데 성공했지만 펩시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건 부산입니다. 원래 마카오인데 제작비가 없어가지고 부산에. 야, 수중 촬영까지. 하지만 누군가가 그녀를 구하고 사라지죠. 이제 그들이 향할 곳은 바로 마카오박이 있는 부산. 감사합니다. 해운대 그랜드 호텔입니다. 웨이홍을 검거하기 위해 금고터리로 위장한 경찰이던 줄리가 한국 경찰들과 합동작전을 펼칩니다. 한편 배신당한 팀원들 역시 힘을 합쳐 다이아몬드를 찾는데요. 무엇이야? 집 구경해? 그런데 숨길 인간이 아니야. 마카오에서 그 여자는 왜 살려줬어요? 노인의 변장도 안 지우고 허겁지겁. 뽀빠이하고 그 여자가 당신 배신했다며. 그래서 다리도 다치고. 맞아, 그때 떨어져서 다리가 작살났지. 그러는 와중 마카오박이 그들의 상황을 간파하게 되고 급기야는 과거에 있었던 불미스런 사건의 진상까지 모두 고백하게 됩니다. 뽀빠이, 펩시, 마카오박의 공동 작전 중 와이어가 끊어져 추락한 마카오박이 그대로 행방불명된 것이죠. 근데 왜 연락이 없지? 금괴 68kg면 30억이야. 연락하겠어? 아직 3일밖에 안 지났잖아. 그러나 배신자라고 생각했던 마카오박은 사실은 뽀빠이의 계략에 당한 것이었고 그를 사랑했던 펩시가 검거되어 옥살이를 했던 것. 그러나 과거사를 깔끔하게 정리할 새도 없이 마침내 등장한 웨이홍. 와이, 마카오파, 웨이홍은. 마카오박의 이 거래 작전은 사실 돈이 목적이 아닌 어릴 적 복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你做过这儿，웨이홍 一圈，这里有2个人。有3个。 과거 첸과 파트너가 웨이홍의 태양의 눈물을 훔쳐 되팔려고 했던 일이 있었는데 一点钱不卖，我们要50万。 그때 허무하게 죽었던 첸의 파트너가 바로 마카오박의 아버지였던 것이고 그는 그 현장을 두 눈으로 생생히 목격했었죠. 他是你父亲。没关系，反正你会在这里被抓。 그렇게 웨이용 갱단에게 쫓기 시작하는 마카오박. 갱단과 경찰들과의 일대 결전이 벌어지고 마카오박은 건물 외벽을 스파이더맨처럼 오르내리며 목숨을 건 도주를 시도합니다. 아, 여기 시퀀스가 예술이에요, 완전 저. 이거 봤을 때 어떻게 찍었는지 이거 어떻게 찍은 거야? 저는 처음에 감독인데도 너무 신기하게 봤어요.
이런 바깥에서 막 저 외벽은 와우. 한국에서 이 총싸움이라는 게 좀 안 맞을 수 있는데 홍콩의 서사를 가지고 들어오니까 어색하네.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끝까지 마카오박을 쫓아온 웨이홍. 그는 결국 줄리의 손에 사살되고 혼란의 틈 속에서 마카오박과 펩시는 어디론가 사라지는데요. 아지트로 돌아온 펩시는 자신의 차에 남겨진 마카오박의 금괴를 발견하고 그의 진심을 깨닫게 되죠. 지금 봐도 되게 세련됐다. 한편 마지막에 다이아몬드를 손에 넣은 사람은 바로 이애니콜. 이걸 잠파너가 봤어야 됐는데. 실동검이 왜 나 얼마나 칭찬할까? 그렇게 각자의 엔딩을 맞게 된 그들. Here's a message for you. 아. 저 어마어마한 어떻게 기억하지? 독한. 한 개의 다이아몬드를 향한 10명의 각기 다른 목적. 도둑들이었습니다. 최영찬 감독님은 인물들이 그냥 픽스샷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움직일 때도 미세하게 계속 팔로우를 하세요. 힘들었을 것 같아 최영찬 씨가. 왜 그러냐면 거기에 좋은 배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 초점 맞추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어느 정도 배우를 해서 다 만족하게 찍어줄 수 있느냐. 애정을 배분을 잘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처음 미팅 자리에 갔는데 배우가 10명이 왔는데 다 주연 배우들인 거예요. 그리고 진짜 맞아요. 아, 큰일 났다. 그래서 결정을 했죠. 김혜숙 선배님한테만 잘하자. 자, 최동원 감독과 범죄의 재구성, 타짜, 전우치, 도둑들까지 4작품 하신 거죠. 호흡이 꽤 잘 맞는 두 분이라고 봐도 될까요? 그렇죠. 이제는 뭐 그냥 눈빛만 봐도 뭘 원하는지 아는 사이가 됐죠. 그래서 실제로 얘기 많이 안 하세요, 그러면 현장에서? 네, 잘 안 해요. 아, 정말요? 근데 안 만약 하고? 눈빛으로 하다가 혹시라도 한 번이라도 의견이 좀 다르거나 이러면은 언쟁도 오고 가나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아, 진짜요? 그 최동원 감독님이 그 도둑들 찍을 때 나 같으면 틸업할 것 같은데 감독님이 딱 틸업하셔가지고 오 서로 이렇게 막 잘 맞아요. 최동원 감독이 최영찬 감독이 이렇게 묘사하더라고요. 사람을 잘 찍는 빠르고 정확한 표범 같은 촬영 감독이라고. 그래요, 선생님이? 표범. 그러니까 모든 감독이 최동원 감독 콤비를 부러워하죠, 사실은. 이분들이 만나서 작품적인 재미나 흥행을 놓치는 영화들이 없었고 항상 도전을 했던 것 같아요, 장르적으로. 그러니까 액션이면 액션, 스타일이면 스타일. 그래서 그 한국 상업 영화는 이렇다, 한국 장르 영화는 이렇다라는 것들을 기틀을 보여줬죠, 사실. 2000년대 이후에. 최동원 감독님과 한 작품들 중에 많은 부분들이 이제 장르물이었는데 원래 좀 장르물을 좋아하셔서 그렇게 선택을 하신 건지. 솔직히 말하면 사실 멜로 영화를 너무 하고 싶은데요. 한 번도 그런 시나리오가 들어온 적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런 장르물을 많이 찍다 보니까 좀 비슷한 시나리오들만 많이 들어오고. 그렇죠. 근데 사실 저는 도둑들도 멜로 영화라고 생각하고 찍었습니다. 그렇죠. 그래, 그 안에 사랑하는 멜로가 있잖아요. 사이들이 나와서 다 사랑하잖아요. 모든 등장인물들이. 네. 맞아요. 이런 걸로 그냥 멜로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촬영 스타일이 어떠세요, 최영환 촬영 감독? 그러니까 일단 촬영 스피드가 엄청 빠르시고요. 어떤 정확하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어떤 소품을 딱 비춰야 되면은 그걸 확 비춰주고 다시 인물한테 뭐 바로 확 가고 유려하게 쫙 흘러가게 잘 담아내시는 게 특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최영찬 감독님이 또 연기를 하셨거든요, 대학교 다니실 때. 정말요? 네, 그래서 배우들의 그 신뢰가 되게 높으세요, 보면. 편했다, 되게 좋았다. 그런 얘기들을 특히 여배우분들이 많이 하셨던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는 거의 이런 거를 이동차 이렇게 깔아놓고 원신 원컷으로 거의 다 찍어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배우도 했었기 때문에 배우 연기하는데 커트를 나누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배우 감정 잡는 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데 이걸 계속 잘라서 찍고 잘라서 찍으면 나중에 한 2시간, 3시간 지나면 이게 감정이 아까 감정이 안 나오거든요.
배우가 연기를 하는 걸 온전히 다 담고 싶고 그런 식으로 빠르게. 네, 빠른 식으로 빨리 찍는 편입니다. 배우분들 입장에선 굉장히 좋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 제작자들도 좋아하죠. 그렇죠. 요즘처럼 촬영 조건이 어려워진 시간과 회차와 그렇죠. 이렇게 압박이 심해진 상황에서는 이렇게 빨리 세팅하고 여러 대의 카메라를 통출하면서 커버리지가 많고 이런 감독님들이 선호도를 이렇게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러네요. 모든 장면들을 공들여 찍으셨겠지만 남몰래 좀 특별히 공들였던 씬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약간 간단한 씬이기도 한데 저한테는 되게 중요했던 씬이거든요. 그 계단 씬이 있어요. 네. 대사도 없고 표정도 없어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 잘 찍을 수 있을까 해가지고 약간씩 다르게 찍었어요. 똑같은 계단인데 혜수 씨가 내려올 때는 마카오에서 이게 봅시다. 사랑했던 사람인데 약간 대화를 하고 흔들리거든요. 근데 그 가만히 있는 얼굴에서 표현할 수가 없어서 그냥 제가 카메라를 약간 흔들었어요. 멜로 하셔야겠는데? 그러니까요. 멜로 한번 찍으셔야겠다. 뽀빠이가 내려올 때는 확실한 그 배신할 그게 표현이 돼야 돼서 그냥 중이 약간 아 좋았어요 그 장면 되게. 근데 그런 게 매력이 있잖아요. 대사가 있고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촬영 감독이 아무리 잘 찍더라도 대사에 매몰돼서 앵글이 표가 안 나요. 나 대사가 없는 씬들은 촬영 감독의 철의 기회.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위대한 촬영 감독이에요. 그러니까요. 도둑들은 7년 지난 지금도 스타일리시한 영상미로 인정받는 작품인데요. 홍콩의 이국적인 로케이션이 한몫을 한 것 같습니다. 홍콩에서 촬영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홍콩 처음에 갔을 때는 딱 봐도 멋있는 장소들이 너무 많았는데 도둑 놈들이 그쪽은 안 갈 것 같더라고요. 너무 화려해서. 네, 최대한 어둡고 사람들 많이 안 가는 장소를 가자 그래서 이렇게 찍었죠. 촬영 협조는 잘 되나요, 홍콩은? 홍콩은 도로가 너무 좁아서 발전차나 그런 걸 아예 못 되게 해요. 그래서 옛날에 왕가의 영화 같은 거 보면 한 장소에 똑같은 앵글이 계속 나올 때가 많아요. 맞아요. 또 같은 경우. 맞아요. 그래서 와 진짜 장인들이 저렇게 저런 예술성을 갖고 찍었구나 해서 홍콩에 딱 갔는데 카메라 쓸 데가 없는 거예요. 너무 좁고 집들이 다 작고 좁아서 그리고 조명 발전차를 못 대니까 조명을 못 하는 거예요 일일이. 그냥 줄 테니까 하나 떠서 막아. 달려있는 라이트로 그냥 해서 색감 강한 채도를 줬고 부산에 들어왔을 때는 좀 채도를 많이 낮춰가지고 약간 대비를 좀 줬고. 그러면은 카지노 씬도 직접 그러면 그 카지노에서 허락을 받고 예, 찍으신 거죠? 그 마카오에 있는 카지노에서 마카오 카지노가 거의 축구장만한 크기거든요. 엄청 커요. 엄청 큰데 제일 끝에 이만큼 한 5m만 찍으라고 허가를 내주더라고요. 사람이 다니면 안 돼. 배다. 어떻게 몰래 이렇게 약간씩 틀면서 보안요원 안 볼 때 살짝 찍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도둑 촬영을 해야 돼요. 예, 도둑 촬영 맞습니다. 도둑들은 도둑 촬영을 한 걸로. 저는 임다라 배우와 김혜수 배우의 카체이싱 장면 보면서 마치 뭐 홍콩 영화의 엔딩을 보는 듯한. 그거 어떻게 촬영하셨어요? 다 나눠서 찍었어요. 그 배경은 마카오에 찍고 차 박는 거는 소스로 해가지고 진짜 차를 박아서 찍고. 김혜수 선배님은 리아카 위에다 태워가지고요. 리아카를 발로 뻥 찼죠. 그래서 이렇게 흔들리고. 네, 그래서 그냥 다 합성하신 거죠? 네, 다 합성. 임다라 배우는 어디 진짜 앉아 너무 멋있어. 리아카 옆에 이렇게 누굴 수그리고 있어요. 이미 네. 근데 전 전지현 씨가 와이어 탄다고 좀 이슈가 있었는데 너무 몸이 막 가볍게 액션씬을 했는데 대단한 것 같더라고요. 배우분들이 와이어를 탈 때 감독님들께서도 직접 같이 타시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촬영하신 거예요? 그건 어깨 비밀. 근데 진짜 직접 한 거예요. 그냥 그걸 카메라 트레인 해가지고 같이 따라 나간 거예요. 근데 원래 같이 해야 되는데요. 제가 고소부증이 있어가지고 제 후배 중에 진짜 잘 찍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기회를 이렇게 후배에게 후배들한테 기회를 주는 게. 공포 없는. 아 진짜 고소공포증이 있으신 촬영 감독님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저는 옛날에 슈퍼크레인 같은데 혼자 올라가 있으면 계속 눈 감고 있었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럼 어떻게 뭘 찍는지 알고. 아니, 그러니까 한쪽은 보고 한쪽은 아니, 원래 그렇게 하고 노는구나. 근데 스스로 안 갈 때는 두 눈 감고 있었어요 이렇게. 세상에 그러셨네요. 이게 재밌는 것 같아요. 최영일 감독님 같이 이렇게 겁이 많은 분이 액션 장면 정말 잘 찍는다는 게. 그렇죠. 예. 마카오 박도 줄타기 하는 장면도 그렇고 너무 쫄깃했었는데 그 장면은 또 어떻게 찍으셨는지? 최동 감독이 CG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직접 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럼 김인석 배우가 네, 직접. 직접 너무 위험한 것들만 약간 되는데 그게 참 부산에서 출발해가지고 유리창 끼고 땅 떨어지는 게 서울이에요. 진양상가. 아, 진양상가. 네, 거기서 막 총 쏘다가 옆으로 이렇게 휙 돌잖아요. 거기 인천의 폐 아파트. 하루에 그냥 다 하는 줄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이 영화 만들어진 과정을 보면 사실은 상상 이상이에요. 그러니까요.